네, 안녕하십니까. 강스타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2019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분양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총 52개 사이트에서 총 66,829가구고요. 그리고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25,341가구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 중이라 더욱 저렴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한 이 단지 중에는 좋은 위치에 분양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주택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릴 분양 단지는요, 서울에 분양하는 아파트로 이 중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 분양이 100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석해 봤는데요. 무주택자 분들에게는 당첨 확률이 높으므로 유심히 지켜봐야 할 단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출된 총 이 6개 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분석 자료는 참고 자료로 간략하게 브리핑한 내용이고, 자세한 사항은 분양 일정에 따라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롯데캐슬 스카이 L65입니다. 현재 그 롯데캐슬 홈페이지에 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파트는 이게 조감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총 4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1425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1263세대이고 2019년 1월 분양 예정입니다. 입주는 2023년 하반기에 예정입니다. 청량리 롯데캐슬의 핵심은 아무래도 교통의 요지라는 것입니다. 3기 신도시를 추진하면서 이제 GTX 착공이 빨라질 예정인데요. 개설 예정 중인 GTX는 이제 의정부에서 이 삼성 라인으로 가는 C노선, 그리고 그 청량리에서 인천 송도까지 갈 수 있는 이 B 노선이 되는데요. 이 두 개의 노선이 겹치는 부분이 바로 청량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역이 겹치는 곳은 서울에서 서울역, 삼성역, 청량리역 요 세 개뿐이라서요. 어떻게 보면은 이 GTX의 가장 핵심인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존에도 이제 그 1호선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분당선까지 뚫리는 지하철역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청량리역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교통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청량리 롯데캐슬 배치도 계획입니다. 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개 동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대로변에 버스 환승센터가 있어서 어디든지 교통이 접근이 쉽게 할 수 있고 버스, 지하철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제 거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해 만들어지는 집회시설이 총 3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도 이제 단지 내 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이쪽 그 바로 앞에 롯데 백화점과 롯데마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이 앞쪽에 카톨릭 대학교 성바오로 병원이 있기 때문에 병원 시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제 공급 세대 분석입니다. 롯데캐슬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평형이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타입도 여러 타입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일반 분양은 여기 보시다시피 30평대 이상만 일반 분양을 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84제곱미터가 1163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무주택자 분들께서는 이 84제곱미터 이 평형을 좀 유심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가격 분석입니다. 전농 답심리 재개발 아파트의 가격 변화를 봐서 이 대상 사이트에 대한 가격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대상 사이트가 여기고 반경 한 1km 정도의 아파트를 좀 보면요. 분양가 대비 거의 뭐 4, 5억씩은 다 시세가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세로는 이 세 개 아파트가 84제곱미터 기준으로 2600에서 약 3000 정도가 되겠는데요. 청량리 롯데캐슬의 예상되는 시세는 약 2300에서 2400 정도가 되고요. 36평으로 치자면은 약 8억 2800에서 8억 6400 정도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분양가가 이제 9억 이하만 이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9억이 넘지 않는 선으로 이게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은 동부청과시장 한양수자인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09년 2월에 시작을 했지만 2010년에 이제 시공사인 금호산업이 워크아웃 되면서 이제 지지부진해지다가 2015년 보성그룹 계열사인 한양이 시공사로 선정이 되면서 이제 사업에 속도를 내서 이제 현재 분양에 이르게 되었고요. 이 분양을 하고 나서 2022년 상반기에 준공할 전망입니다. 이것은 제가 항공뷰에서 이제 표시한 상황인데요. 앞에 말한 청량리 4구역 롯데캐슬과 그 동부청과 시장 한양수자인은 매우 밀접한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청량리 4구역 이 롯데캐슬 스카이 L65에 대한 그런 교통이라든지 생활 편의성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다 그 동부청과 시장 한양수자인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항공뷰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일대 지역 전체가 지금 다 이렇게 완전 청량 일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롯데캐슬과의 차별점이 무엇일까요? 한양은 이제 이번에 인수를 하면서 올해 최대 주력 사업으로 이곳을 뽑았는데요. 프리미엄 브랜드를 처음 이쪽에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롯데캐슬을 넘어서는 고급 단지로 승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한양수자에는 이제 오피스텔 없이 4개 동 1152가구 모두 아파트고 일부 펜트하우스를 제외하면은 이제 전용 84제곱미터 단일 평형으로만 공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제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4개 동일하지만 아파트가 1426가구고 오피스텔이 528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수자에는 이제 롯데캐슬과 좀 차별점으로 쾌적한 주거에 포커싱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번잡한 상권에서 조금 벗어나서 쾌적한 단지로 이제 포커싱을 맞추고 있고요. 현재 이제 롯데캐슬 예상 분양가보다 한양수자인이 더 비싸게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도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그때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둔촌 주공 재건축입니다. 총 4개의 시공사가 건설을 하고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대 수가 자그만치 12,120세대 그리고 8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컸던 게 바로 헬리오시티인데요. 헬리오시티도 9,510세대로 이 헬리오시티보다 약 2,610세대가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규모 단지가 한 개가 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분양 세대도 이제 5,056세대로 이제 어마어마한 그 분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 둔촌 주공 재건축 입지를 분석을 해보면 지금 5호선 이 둔촌동역과 그 다음에 이번 12월 1일 날 개통한 9호선 둔촌 오륜역 그리고 중앙 보훈병원역 이렇게 3가지 역이 근처에 있고요. 학군 같은 경우는 단지 내 초등학교가 위례초 그리고 둔촌초 이렇게 2개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동북중고등학교 그리고 현재 그 보성여중고가 여기 유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 환경으로는 이제 북쪽에 이쪽 일자산이 있고요. 남쪽으로는 이제 그 올림픽공원 대형 녹지를 이용할 수 있어서 녹지가 많은 것도 이 지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격 분석입니다. 예상 분양가는 약 3,400에서 3,5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각에서 입주 시점 가격이 약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2020년 이후에 입주 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많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지금 19년에서 21년 사이에 동남권 시세를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9년에서 21년까지 동남권에 약 3만 세대 인근 지역에서 아파트가 공급이 됩니다. 2018년도 여기 헬리오시티가 공급이 되면서 2018년 12월이었죠. 헬리오시티 9,510세대가 입주를 하면서 이 주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고덕의 고래 같은 경우도 전세가에 많은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사실 19년에서 이렇게 21년에 이제 많은 가구들이 들어오지만 사실 둔촌 주거 재건축에 더 큰 영향은 아마 3기 신도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둔촌동에서 약 3회, 차로 15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약 3만 2천 가구가 공급이 되면은 분명 어느 정도 영향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둔촌 대공축 바로 밑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제 안전진단이 강화가 되면서 재건축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그나마 다행인 게 여기가 같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위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개포 1단지 재건축입니다. 총 6,60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건설사는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두 개가 시공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개포 1단지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이제 개포 지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개포 지구 같은 경우는 1980년 초반 서민을 위한 주택을 대규모 공급하기 위해 조성된 아파트촌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장점이다 단점인데 주변에 대형 시설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근 지역에 있는 시설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강남 생활권을 누리면서 자연 환경을 또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 두 가지가 복합된 장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환경을 보시면 여기 이제 양재천이 이게 가운데 흐르고요. 양재천과 탄천지구가 북쪽을 관통을 하고 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녹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와 수변 공간 남쪽으로는 구룡산과 대모산의 배산 임수 지형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대모산과 이제 개포 근린공원을 이렇게 이어주는 에코브리지가 설치 예정이어서 환경 친화적인 주거 중심 지역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으로는 단지 내 이제 개포초, 개포중, 개원초, 개포중, 그리고 개포고, 경기고고, 단대부고, 중동고 등 우수한 학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치동 이 학원가랑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교통으로는 이제 구룡역에서 이제 도보로 10분이고요. 그 3호선 분당역 도곡역은 이제 도보로 한 15분 정도 이제 걸리게 되고 양재 IC를 통해서 용인, 판교, 송파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수서역으로 가면은 GTX의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그 시설로는 이제 상업시설로는 영동대로를 이용해서 코엑스 그리고 향후에 GBC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양재 하나로마트와 코스트코를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료시설은 이제 이쪽 일원동 쪽에 삼성의료원,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있기 때문에 이 병원도 이용이 용이합니다. 다음은 이제 가격 분석입니다. 인근 지역 분양 단지를 이제 살펴보면 이 개포 1단지 해당 단지 바로 옆에 2019년 2월 입주 예정인 레미안 블레스티지와 그리고 2020년 9월 예정인 레미안 포레스트,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가 있는데요. 현재 이제 개포 레미안 블레스티지는 처음에 분양할 때 84제곱미터가 12에서 14억으로 분양을 했고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는 96제곱미터가 10에서 11.7억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프리미엄을 살펴보면 약 7에서 8억 정도가 지금 프리미엄을 붙은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가격 분석을 보면은 입주 물량에 따라서 이제 전세가가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강남권에 입주 물량이 많이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이죠. 2018년, 19년에. 그러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이제 실제 거주로 바뀌면서 실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는 물량이 증대가 되고 또한 매매에서 전세 수요로 하락폭이 완화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예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을 이게 방어할 수 있다라는 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또 2021년부터 신규 아파트 공급량이 급감하기 때문에 뭐 조금 떨어지더라도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럼 분양가는 보시면 개포 그랑자이가 이제 개포 4단지가 4,100만 원 정도 나올 예정인데요. 이보다
105%, 110% 정도 높게 예상이 되고, 그래서 개포 1단지는 4,300에서 4,500만 원 이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35평 기준으로는 15에서 15.7억 정도. 근데 이제 35평이 인근 시세가 17에서 한 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 프리미엄이 2에서 4억 정도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장위 4구역 자이 아파트입니다. 총 세대수는 2840세대고요. 이 중 일반 분양은 1344세대, 그리고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 31개동으로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시공사는 GS건설이 시공할 예정입니다. 장위 4구역의 특징은 서울 내 초역세권 대규모 이런 재건축이 드물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6호선 돌고 지역이 바로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석계역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약 870m 정도의 이제 광운대역이 있는데요. 광운대역 같은 경우는 GTX 신호선이 신설될 예정으로 강남까지 접근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광운대역에서 청량리역 그리고 삼성역 이렇게 양재역 가는데요. 이제 삼성역까지 단 2정거장이고, 그래서 GTX 신호선이 생기면은 이제 삼성역 GBC와 연결이 되게 편리하게 되겠죠. 그리고 인근에는 이제 북서울 꿈의 숲이라든지 월계 근린공원 이런 등의 녹지 공간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가격 분석입니다. 조합원 평균 분양가가 약 1,300만원 정도였고요. 일반 평균 분양가는 약 1,95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4평형이 6억 6,300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주변에 이제 장위 7구역과 장위 5구역 지금 분양한 거를 살펴보면 현재 30평대가 약 7억에서 8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 실거래가가 한 6억 정도가 되는 것도 가끔 눈에 보입니다. 물론 이제 장위 4구역 같은 경우는 이 장위 7구역 그 레미안 장위 퍼스트 장위 5구역 레미안 장위 퍼스트 하이나 꿈의 숲 아이파크보다는 입지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가격 추이는 한번 유심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배 5구역 재건축입니다. 총 세대는 3080세대고요. 일반 분양은 1686세대, 그리고 2022년 9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여기는 단지 내 특이한 게 단지 내 무빙워크랑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호텔식 로비야 서비스, 그리고 최고층 스카이 라운지, 헬스장과 수영장 등의 고급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방배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 부자 동네의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 추세를 딱 보시면 2015년도에 반포가 평당 3,639만 원인 게 쭉 올라가서 이제 그 5,572만 원까지 2018년에 올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배 같은 경우는 2015년에 2,189만 원인 게, 자, 현재 2018년도 2,851만 원 정도가 됩니다. 차이를 살펴보면 반포 같은 경우는 약 3년간에 1,750만 원이나 올랐는데, 방배 같은 경우는 약 604만 원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반포 대비 성장이 되게 더뎠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노후한 주택이 많고 대규모 재건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성장이 더뎠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기 방배 지역을 살펴보면요,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단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 방배 5구역과 방배 13구역을 필두로 대규모의 변화를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재건축들이 완료가 되면 약 1만 가구의 대규모 아파트촌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반배가 강남의 중심 주거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입지 분석입니다. 교통 측면에서는 지금 4호선,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이수역과
7호선 내방역 사이에 지금 방배 5구역이 이제 자리 잡고 있고요. 이쪽에 이제 정부사 터널, 이제 2019년 3월에 정부사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강남과의 이 접근성이 매우 용이해집니다. 기존에는 이 서리풀 공원 이 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강남까지 가려면 이렇게 우회를 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정보사 터널로 인해서 강남까지 접근성이 매우 용이해졌죠. 그리고 또 내방역, 이 내방역 일대에 지구 단위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방배지구 중심 지구 단위 계획안으로 신태란로 조성이 계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적으로도 뭐 이수초, 방배초, 이수중, 서문여중고, 동덕여중고, 서울고, 상문고, 세화중고 등 명문 학군들이 다 포진이 되어 있고요. 상권으로는 뭐 방배동 카페거리 유명하죠. 그 다음에 방배동 사이길, 그리고 핫한, 최근에도 계속 핫한 설해마을 등을 이용을 하기에 용이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분석인데요. 자, 가격 분석을 보시면 2015년 관리처분 수립 시의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84제곱미터가 조합원 평균 분양가가 약 7.6억, 그리고 일반 분양가는 약 10.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인근 롯데캐슬 아르떼를 한번 살펴보면 84제곱미터가 현재 호가로 약 19억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거래가로는 약 17.5억 정도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그 15년 관리처분 기준 계획이었기 때문에 일반 이 분양가는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앞으로의 시세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방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서 이 지역 자체가 많이 변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특히나 방배 구역은 더욱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2019년 주요 분양 아파트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강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2019년 주요 분양 아파트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강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